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술 마시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볼 기회가 없습니다. 술집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잠깐의 트렌드도 아닙니다. 하나의 산업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소주가 안 팔린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 건강 챙기잖아, 취향이 달라졌지.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술을 안 마신다는 건 돈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가 어떤 물건을 끊는 순간 그 물건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산업이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한가운데에 소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사람 만나는 날 술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회식이 있었고, 경조사가 있었고, 위로도 술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는 사람을 만나도 술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술을 안 마십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술이 사라진다. 이게 단순한 예절 변화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소비 문화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반드시 돈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소주 한 병이 팔리면 그 자리에 안주가 있고, 식당이 있고, 택시가 있고, 대리운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이 사라지면 이 모든 연결이 한 번에 끊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영업입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 위에 누가 기대어 살고 있을까요? 바로 시니어의 자산입니다. 상가, 근린시설, 임대 수익, 연금처럼 믿고 있던 구조들. 이 모든 것이 젊은 세대의 소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요즘 애들 술 안 마신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술을 끄는 세대가 등장하자 왜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시니어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무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한국 소비의 민낯을 차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세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노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산업은 언론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는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술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잇는 도구였고, 관계를 유지하는 의식이었고, 사회에 속해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회식이 술이었고, 친목이 술이었고, 위로도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조용하게 이 전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가끔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소비 구조의 붕괴입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2030대의 주류 소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선을 넘었습니다. 술을 줄인 게 아닙니다. 술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술을 통해 관계를 배웠습니다. 선배에게 배우고, 상사에게 배우고,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술자리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관계를 술이 아니라 거리와 경계로 배웁니다. 굳이? 이 한마디가 모든 소비를 멈춥니다. 젊은 세대에게 술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참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게 편한 물건입니다. 이 변화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술은 혼자 마시는 상품이 아닙니다. 술은 연결 소비입니다. 술 한 병이 팔리면 안주가 팔리고, 식당이 움직이고, 택시가 움직이고, 대리운전이 움직이고, 편의점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통째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소주가 덜 팔리는 게 아닙니다. 소주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계가 붕괴 중입니다. 이 변화는 이미 장례식장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전 장례식장은 술상이 중심이었습니다. 조문보다 술이 먼저였고, 위로보다 잔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술병이 줄었고, 아예 없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이건 예절이 바뀐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바뀐 겁니다. 젊은 조문객은 술을 찾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고, 잠깐 머물고, 조용히 떠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서가 아닙니다. 수익 구조입니다. 장례식장 수익의 큰 축이 식음료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술이 빠지면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도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시니어에게 왜 중요한가? 이건 젊은 세대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의 노후는 젊은 세대의 소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부동산, 주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가 쓰지 않는 시장은 자산 가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소주 회사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술 회사 이야기 아닙니다. 관련 물류, 유통, 프랜차이즈, 자영업, 부동산 임대까지 연결됩니다. 나는 술 회사 주식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시니어가 보유한 자산의 상당수는 이미 소비 산업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근린시설
모두 소비가 돌아야 가치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소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술 대신 건강, 시간, 고독, 개인 공간에 돈을 씁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방향입니다. 이 지점에서 시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첫째, 과거의 소비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 말이 노후를 가장 위험하게 만듭니다. 둘째, 사람이 줄어드는 산업에 자산을 묶어두면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시장은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무너집니다. 셋째,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더 위험해집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버티기가 아니라 흐름이 중요합니다. 술을 끄는 세대는 단순히 술을 끄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의 생활 방식을 통째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응의 문제입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건 분노도 그리움도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지금 세대는 아프면 쉬고 피곤하면 거절하고 관계에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가장 앞에 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은 소주가 아니라 소비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큰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은 노후가 흔들리지 않고 읽지 못한 사람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대는 항상 조용히 변합니다. 소리가 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변화를 알아차렸다면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소주는 한국 경제의 체온계였습니다. 잘 나갈 때는 술이 먼저 돌았고 경기가 꺾이면 술자리가 먼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술집을 보면 경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경기가 나빠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닙니다. 술이라는 선택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겨울이 오면 연탄이 줄어드는 걸 보고 날씨가 따뜻해졌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탄을 쓰는 집이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소비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소주는 사람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말이 막히면 잔을 채웠고 분위기가 어색하면 한 병을 더 시켰습니다. 소주는 대화의 윤활유였고 관계의 완충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에게 그 역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오래 유지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책임이 아니라 현실 대응 방식입니다. 젊은 세대는 평생 직장을 믿지 않고 평생 관계도 전제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술로 관계를 묶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장기 관계가 사라지면 장기 소비도 사라집니다. 소주는 단기 소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기 관계 위에서 반복되는 소비였습니다. 그 반복이 끊긴 겁니다. 이 현상은 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식, 모임, 경조사, 회식, 접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힘든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손님이 사라질 구조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가 이 지점에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나이 들면 술 마시지 않나? 이 생각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의 소비는 시니어 숫자만큼밖에 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항상 젊은 세대가 확장시킵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시장은 아무리 충성도가 높아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주 시장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도수가 낮아지고 술 같지 않은 술이 나오고 아예 술이 아닌 음료로 확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근본은 세대입니다. 이 변화는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술집 잘 되는 자리가 좋은 상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술집이 빠지면 사람이 빠지고 사람이 빠지면 임대료가 흔들립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한 시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예전엔 장사가 얼마나 잘 됐는데 하지만 시장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소비만 반영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체력도 운도 아닙니다. 해석력입니다. 소주 한 병이 사라진 이유를 읽어내는 능력. 그 안에 숨어있는 세대의 가치관, 소비 철학,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없으면 노후의 선택은 계속 어긋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술을 끄는 세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순간 자산도 같이 늙어갑니다. 시니어의 노후는 추억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현실 위에 세워야 합니다. 소주가 가르쳐주는 경제의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이 안 오면 돈도 안 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제 시니어가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소비 착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착각은 가난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사람, 성실했던 사람, 버텨온 사람이 더 쉽게 빠집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내가 쓰는 돈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생각,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시장은 큰 손이 아니라 다수의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시니어 한 사람이 술을 한 병 덜 마시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같은 선택을 반복하면 산업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니어의 소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쓰지 않는 시장에 자산을 묶어두는 순간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이건 필수 소비니까 사라지지 않을 거다. 소주도 한때는 필수였습니다. 회식의 필수, 관계의 필수, 의례의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필수라는 말은 시대가 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필수도 바뀝니다. 시니어가 과거의 필수를 미래에도 필수로 착각하는 순간 판단은 계속 늦어집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나는 이미 많이 벌었으니 이제 안전하다. 이 말, 가장 위험합니다. 노후는 과거 선거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흐름으로만 유지됩니다. 예전에 번 돈이 지금도 돈을 벌어주지 않으면 그 자산은 추억이 됩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젊은 세대는 결국 우리처럼 살게 된다. 절대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기준으로 삶을 설계합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처럼 집을 늦게 사거나 아예 안 사는 것처럼 소비 자체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시니어는 계속 엇박자를 냅니다.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남는다. 부동산은 사람이 있어야 남습니다. 사람이 안 모이는 곳의 건물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술집이 사라진 자리에 공실이 늘어나는 이유. 결국 소비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소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시니어의 소비 착각은 대부분 과거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과거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노후는 현재와 미래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소비는 앞으로 누가 할 것인가? 젊은 사람이 하지 않는 소비라면 아무리 익숙해도 경계해야 합니다. 시니어에게 이제 중요한 건 절약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무엇을 아끼느냐보다 어디에 묶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소주가 사라지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그 신호를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질문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는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는 절대 묶이면 안 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노후는 불안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제 시니어가 살아남는 소비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니어가 앞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계속 불안해지느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합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방향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좋은 상품을 잡으면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끝납니다. 소주가 그 증거입니다. 맛이 갑자기 나빠졌습니까? 아닙니다. 광고를 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소비 기준은 이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시간을 쓰는 곳인가? 돈보다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술집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집, 운동, 혼자만의 공간, 콘텐츠에 씁니다. 시간이 머무는 곳에 돈이 따라갑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면 자산은 늙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이 소비는 없어져도 불편하지 않은가? 소주는 없어져도 젊은 세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라져도 불편하지 않은 소비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시니어가 익숙하다고 해서 남아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이 소비는 반복될 수 있는가? 노후에 중요한 건 한 번의 큰 수익이 아닙니다. 작지만 끊기지 않는 흐름입니다. 술은 반복 소비였지만 그 반복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반복되는 건 건강관리, 생활 편해, 시간 절약입니다. 이걸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시니어가 불편해집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다, 사람 냄새가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따뜻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소주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시대는 설명하지 않고 결과로 보여준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산업은 없습니다. 다만 신호를 무시한 사람이 갑자기라고 느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릅니다. 남들보다 조금 먼저 불편한 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노후는 운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해로 준비하는 겁니다. 소주를 그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주가 떠난 자리를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거기엔 다음 시대의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기억하십시오. 사라지는 걸 붙잡지 말고 움직이는 걸 읽어라. 그 순간부터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술을 끄는 세대가 등장하자 왜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시니어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시대는 이미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이 변화가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함께 남아주십시오. 노후를 흔드는 진짜 흐름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